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네덜란드와 일본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일본은 지금 F조에 이제 속해 있는데, F조에는 지금 스웨덴, 튀니지, 네덜란드, 일본 요렇게 이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라이벌 관계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A매치 경기에서 강팀들 뭐 브라질도 잡아내고 잉글랜드도 잡아내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본이 이번 월드컵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국 축구 팬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조만 보면 좀 운은 없어요. 특히나 일본이 전통적으로 좀 피지컬이 좋은 이런 팀들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하필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죠. 센터백 라인이나 중원 라인만 보더라도 워낙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고, 반다이크라든지 바네케, 둠프리스, 반더벤, 뭐 이쪽만 보더라도 워낙 피지컬이 좋은 그런 선수들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경기를 펼쳤는데 2대2로 비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본 정도면 이제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덜란드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특히나 선제골 넣고 바로 일본이 동점골로 따라붙고, 그 다음에 다시 네덜란드가 앞서 나가는 골을 넣으면 또 마지막에 따라붙으면서 좀 일본이 어찌 보면 좀 저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미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미나미노 선수, 미토마 선수가 부상 이슈로 낙마를 하고, 그리고 막판에 엔도까지도 낙마를 하면서 주요 선수들이 빠지면서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경기 강팀 네덜란드와의 승부에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찌 보면 좀 좋은 출발. 게다가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은 골을 먹히고 따라붙고 먹히고 따라붙고, 마지막엔 결국 질 것 같은 경기를 막판에 88분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비겼지만 약간 좀 기분 좋은, 이긴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게다가 오늘 경기도 중반까지 전반은 굉장히 서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경기를 하다가 이제 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후반에는 또 에이스 역할을 해준 쿠보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감독님 미쳤죠? 모리아스, 용병술이 또 빛을 보면서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굉장히 좀 활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막판 네 번째 골은 헤더, 물론 그게 굴절이 되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골이 들어가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용병술과 함께 3백으로 경기를 원래 펼치는데 마지막에는 투톱까지 세우면서 박스로 계속 다이렉트하게 굳히는 그런 패스를 했거든요. 용병술과 전술,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고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1대1 동점 이후에 이제 다시 제역전 골이 나왔죠. 2대1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공격수 교체, 그리고 미드필더를 바꿔주면서 수비 숫자를 늘리는 굉장히 수비적인 선택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잘 통했으면 안정감 있게 잘 마무리하면서 2대1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수비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가고 결국 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채로 마지막에 골을 먹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리아스 감독의 선택은 옳았고 쿠만 감독의 선택은 아쉽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비기긴 했지만 이게 첫 경기고 남은 경기 스웨덴, 튀니지 이 경기를 잘 마무리하면 어쨌든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쉽게 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드컵 분위기, 오늘까지 아시아 팀들이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도 못 나오고 뭐 누구도 못 나오는데 아시아는 뭐 상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대한민국 체코한테 승리했죠. 그리고 카타르가 스위스한테 비겼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잡아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일본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비기면서 지금까지 아시아 팀들이 꽤 선전을 해주고 있다. 요것도 이번 월드컵 초반에 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한일전.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한 번도 한일전이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 또 한일전 하면은 물러설 수 없는 승부.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일전에 대한 가능성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이 A조 1위가 되고
일본이 F조에서 3위가 됐을 때 굉장히 낮은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32강에서 A조 1위가 C조, 2조, F조, H조, I조 중에 3위 중에 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 1위를 하고 일본이 3위를 한다 하더라도 100% 확률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일본이 3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언급되는 가능성은 뭐냐면 한국이 A조에서 2위를 하고 일본이 F조에서 1위를 합니다. 그러면 두 팀이 32강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 32강에서 두 팀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16강에서 한국과 일본이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월드컵 16강에서 한일전이 만나서 두 팀 중에 한 팀이 월드컵 8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이 가능성이 성사가 된다면, 뭐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날 학교 좀 쉬고 회사도 좀 임시휴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근데 일단은 한국이 A조 2위를 할 가능성이 있죠? 멕시코랑 이제 남아공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1위 가능성도 있고 2위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도 어쨌든 지금 F조에서 가장 강팀인 네덜란드와 비겼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뭐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은 1위보다 2위가 더 좋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무조건 1위가 좋습니다. 2위로 올라가야 어느 조 1위를 만나서 거기 팀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2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2위를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리고 무조건 1위를 하면 좋은 게, 그래야 다른 팀의 3위를 만나요. 혹시나 다른 팀 3위에 강팀이 오더라도 그 조에서 3위를 했다는 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위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A조 2위를 하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경기를 해야 돼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으로 가서 아마 LA에서 경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LA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LA에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홈버프를 받을 수 있다. 마치 홈경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 그거는 상대팀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A조 1위를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우리는 이동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경기를 쭉 펼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A조에서 다 경기를 치르게 되면 고지대 적응도 이미 또 완료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A조 1위를 하면 상대팀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팀은 그제서야 이제 고지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멕시코에서 다 적응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우리를 상대하는 팀은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1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멕시코랑 남아공 경기를 잘 치러서 1위를 해서 멕시코 지역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좋고, 일정상으로도 1위를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길어요.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현재 상황, 한국과 일본이 만날 가능성, 한일전의 성사 가능성, 물론 한국이 조 1위를 하고 일본이 조 3위를 해서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한국이 조 2위를 하고 일본이 조 1위를 하면 32강을 각각 꺾고 16강이 올라가게 되면 월드컵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조 2위로 가야 대진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조 1위를 해야 지역에 남아있어서 그 어떤 이점을 다 가져갈 수 있고 일정상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상대를 불러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다면, 물론 조 1위가 뭐 우리가 또 쉬운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면 조 1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경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시아 팀들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본도 경기를 굉장히 잘해서 라이벌 팀이잖아, 어찌 보면 일본이. 그래서 서로 좋은 경기력으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지만 한번 16강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8강 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그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된다면 야, 그날은 진짜 미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 도파민 터지는 날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도파민 터지는 날이 될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월드컵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은 경기들 월드컵 재밌게 보시고 또 저는 치즈직에서 같이 보기를 통해서 일정 없을 때 항상 보고 있으니까 또 치즈직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